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건과 피플 시간이죠.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에서요. 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그 남자를 그날 처음 마주쳤습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폭행이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CCTV 화면으로 공개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그 남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걸 두고는 지금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백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사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5월 22일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2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30대 한 남성이 뒤따라와서 150m 정도 지점부터 뒤따라왔거든요. 이제 돌려차기로 여성이 후두부를 가격해서 이제 그 충격으로 머리를 벽면에 부딪힌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여성에게 다시 무자비하게 질받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몸이 굳어지고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하는 상태가 되죠. 이때 가해 남성은 이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가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 여성의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돌아와서 또 태연히 이거를 챙겨서 나가는 것까지 이제 드러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찍힌 그 영상, 동영상, CCTV 동영상 약 1분간 정도가 한 방송 매체에서 공개되면서 또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오피스텔 앞에서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동현관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전부터 쭉 따라왔고 후두부란 거는 뒷머리를 때렸다. 뭐 이런 말씀이 되시겠네요. 네네. 저도 준비하면서 공개한 영상을 봤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 같은 사람, 아마 그러니까 CCTV니까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리던데요. 돌려차기로 이제 뒷머리를 가격해서 이제 쓰러졌을 상태죠. 의식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밟거나 발길질을 했는데 결국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하니까 어깨에 둘러맨 거 이게 CCTV에는 녹화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녹화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려는 그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 앞으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8분간의 그 CCTV 사각지대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팀장님, 그 정신을 잃은 사람을 때리는 게 더 이게 범죄적 요건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게 강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양형에 있어서 이제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했다라고 하면 후자 쪽이 훨씬 더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가해자. 이젠 선고가 됐으니까 수형자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왜 그랬다고 그러던가요? 이 가해자하고 이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여성 혼자 그 귀가하는 걸 오피스텔로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따라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이거는 뒤따라와서 무리한 폭력을 행사한 건 분명히 의도된 범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무엇보다도 경험 많으신 우리 팀장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여러 건의 폭행 사건 또 강도 사건 또 여러 가지 강력 사건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이 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CCTV 화면처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했을 때는 더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진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쳤을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 경계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정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훨씬 크고 부상 정도가 커지는데 이 피해 여성은 최초에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그다음 뇌 손상,
그리고 이제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건 이후 다행히도 1개월 정도에 기적적으로 이제 마비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예. 걸어 다닐 때 신체적으로 불안하고 또 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깨는 그렇죠. 후유증, 예. 부작용이 나타나는 힘든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하면서 사실 기자를 하면서 가장 그런 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다쳤다 뭐 외상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으로 얻는 상처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길을 걸어도 예.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걸을 때 또다시 같은 유형의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트라우마는 예.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신경과 쪽 치료를 하는 경우가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건데 예. 정말 엄청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가해자 전과자라면서요? 네, 전직 경업체 직원인 가해자는 이제 원래 그 축구 선수가 이제 꿈이기도 했다라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로 예. 이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복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공동 주거 침입으로 2년의 징역을 살고 예. 그리고 나서 출소해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작년 5월 22일 날 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포악한 이런 폭력성 소위 말하면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진 그런 사람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범죄 그 전과의 전력이요. 강도 상해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집에까지 들어갔다가 하고 점점 이 사람 심해지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요. 네. 어떻게 경호업체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뭐 그 경호업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하도 이제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범죄 경력을 가져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제 제출된 이력서라든가 외모만 보고 예. 판단해서 이제 그 채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예. 그 팀장님 제가 네.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요. 경호업체 직원이 되면 뭐 총기 소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총만 소지. 뭐 사실은 이제 허가를 득해서 뭐 예. 분사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스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단봉이라든가 이런 건 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죠. 법원의 1심 판단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 반복해서 이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예.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 우리가 보통 앵커 기수도 아시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 CCTV 장면이나 상해 진단서 소견 등으로 봐서 충분히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예. 이런 내용으로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한 그런 예. 겁니다. 1심 판단이니까 얼마 나온 거죠? 1심 판단은 이제 검사 구형이 20년인데 1심 법원의 판단은 12년형이 선고가 된 그런 내용인데 예. 당사자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가장 네네. 심신미약이란 이게 그 심신미약 주장을 판사 앞했겠죠? 왜 심신미약이라는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이다, 행동을 했다. 예. 그래서 죽일 의사가 없었다라고 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 자체도 내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감경이나 감면을 해달라. 예. 이렇게 지금 뻔뻔한 요구를 한 것이죠. 심신미약이 그러나 이 그 재판부의 판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재판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요, 팀장님. 그 네. 술을 먹은 만취한 상태라고 얘기하면 뭐 음주운전을 해서 뭐 면허 취소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날라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판사가 판단을 잘 하셨어요. 예. 그 150m 지점 쪽에서 따라온 부분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공격하기 전에 CCTV를 의식하는 행동, 뒤돌아보는 이런 예. 부분들 또 물건을 챙겨서 나가는 거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술이 취한 상태가 아니고 심신미약의 정도로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시를 하신 것이죠. 핑계라고 보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잘 판단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 검사는 20년을 구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판사는 12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두고서 또 누리꾼들은 또 말이 많아 보여요.
네네. 그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정서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왜 가명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우리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25조 제2항에 보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판사분들을 비난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 대법원 산하에 보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소위 말하면 감경 영역이나 가중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사항이 10년에서 16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커가 질문하신 그 댓글 내용 같은 거, 예. 왜 가해자가 폭력 행위를 인정하는데 살인의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든가, 예. 또 1심 법원에서 검사 구형이 20년형인데 판사 선고가 12년형이냐 하는 거는 가명이 아닙니다. 예. 가명은 확정된 형량에 대해서 행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 선고를 하는데 확정된 징역형을 깎아주는 걸 가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법률 상식이 이제 약간 없는 분들이 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댓글을 잘못 인식하고 가명을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가해자가 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경찰 숨어 다녔다고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 범행 후에 여자친구 집에 이제 가가지고 예. 여자친구에게 허위로 얘기를 이제 하도록 요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집에서 서면 강간, 서면 강도, 예. 미수 이런 검색을 한 게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기되는 게 뭐냐면. 사라진 8분 동안, 그러니까 피해자를 폭행 이후에 둘러매고 사라진 8분 동안 예.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근데 예. 성추행, 성범죄 가능성이 높게 지금 예.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자친구라는 말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여러 차례 취재 경험이 있지만은 네네. 지금 폭력적인 가해자 성향상이요. 그 네. 여자친구라는 그 여성 역시도 여러 차례 폭력에 시달렸을 수 있고 또 그런 폭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다른 말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심리적 종속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협을 암시하는 또 해악을 고지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검찰에서 나중에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라거나 그다음에 그 친구 휴대폰으로 서면 살인 미수나 서면 강간 이런 걸 검색했다는 게 이제 포렌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검찰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그 여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있잖아요.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실려갔는데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고 속옷이 오른쪽 정강이까지 걸쳐져 있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속옷이라든가 이런 DNA 채취를 하지 않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또 피해자 쪽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추가 기소도 가능한가요? 네, 사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약 3일 정도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TV의 내용을 보면은 가해를 하고 나서 이제 피해 여성을 둘러매치고 지금 CCTV 사각지대로 갔다가 8분이 이제 비거든요. 근데 그 피해 여성의 이제 주장이나 병원에서 그 행태를 보면 속옷이 벗겨져 있고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 벗겨져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8분 동안에 어떤 성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더군다나 정황 증거가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라고 이제 나타낸 여성의 전화번호로 서면 강간, 서면 살인 미수, 서면 강간 미수 이런 걸 검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뭐냐면 경험칙상으로 볼 때 자신의 죄를 인터넷 검색으로 자백한 셈이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정황 증거로도 채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가학 수사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심리 해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학 수사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해자면서도 더 고통스러운 게 이 사람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더 공포 속에서 살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